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도 그런데 이렇게 훈련 와서 좋은 본문 듣고 그래서 나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번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라고 하지만 우리 이제 정정진 전원호 교우처럼 또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어제 이제 원대한 꿈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불이 확 붙어야 돼요. 불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붙으면 이거 뭐 별로 그렇게 뭘 뜨거운 거 별로 없어요. 불이 뜨뜻미지근 가스불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면 뭐 불도 잘 안 끓고 그렇잖아요. 이게 확 이렇게 불이 붙어야. 근데 이제 불은 이제 어떻게 붙일까요? 어제 원대학급에서 나왔던 점화. 여러분들이 사실은 훈련 동안 이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불은 누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우사님께서 이제 원래 이 프로그램 제가 새삼 일과는 그 원대학 인성교육이라고 우리 전원호 교우가 이제 원대학 인성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시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회기 프로그램에 있는 강의인데요. 제가 1기, 2기, 3기, 4기까지 했고 제가 새삼 일과 강의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훈련해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부터 이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한 180명에서 200명 온다는데 그 전에 했을 때는 뭐 대학생들 20명, 30명 이렇게 모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막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불을 붙이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게 옮겨붙는 거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들이 불타오르세요 한다고 불타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제가 여기서 불타올라야 그게 원래 불이 어디서 나면 옮겨붙잖아요. 저도 막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불 확 이렇게 불타오르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한번 근데 이제 새삼일과는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론 강의보다는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아무리 이론이 중요해도 실천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특히 이 새삼일과는 진짜 실천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항상 맡으면 항상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이 새삼 강의, 또는 새삼의 가장 큰 이제 것이 참이거든요, 참. 여러분들 진실, 참이 뭔지 아세요? 참? 참은 이제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 참이 뭐냐 그러면 거짓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사님께서는 항상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이 없다는 것은 네가 실천한 것만 이야기해라. 실천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상일과를 실천하지 않으면 여기서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려면 죽어라고 실천하고 와야 되니까 이런 강의보다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연말에 막 뭐 모임도 있고 막 피곤하고 막 뭐 지난번에는 뭐 신종플루 막 독감이 유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도 이거 세상일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50분 동안 발표하기 위해서 막 죽어라 실천을 하느라고 저도 애를 많이 썼는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면 저는 이제 새마음 새살배에서 이제 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원대학 인성교육에서 새삼일과 강의를 맡고 있는데 저는 새삼 매니저라고 합니다. 새삼 매니저. 새삼 매니저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전 지구상에 새삼 매니저는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름을 붙였고 그냥 제가 직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삼 매니저는 그냥 여러분들을 다 새 삶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는 매니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1호 새삼 매니저입니다. 앞으로 많은 새삼 매니저들이 저를 통해서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렇게 이제 강의도 듣고 하시는데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원대학 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는 이제 어제 원대학 꿈에서 배우셨죠. 뭔가 이제 무아무구라, 무가무불가. 그래서 위공고 앉아서 정말 작은 나를 놓고 큰 나로서 그래서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자, 보세요. 살아보겠다고 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그렇게까지 살기 힘들고, 나는 그냥 작은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 뭐, 이런 분은 또 없으시네요. 제가 이 통계조사를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거의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분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미국 앉아 살겠다는 분도 아니고, 작은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도 아니면, 이 중간지대에 제3지대에 계시는 이분들은, 제3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뭘까요? 네? 제 마음에 비춰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제 마음에 비춰보면, 큰 나를 위해서도 좀 살고, 나 작은 나도 좀 이렇게 즐겁게 살고, 뭐 이렇게 약간 중도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삶을 원하시는 제 삶에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일도 하고, 막 새 삶에 와서 좋은 일도 좀 하면서, 뭐 나도 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뭐 좋은 집에서, 그거 뭐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다, 이게. 그렇게. 저도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냥, 우사님 밑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막, 나도 좀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사님이 당시 어디 놀러를 나가시니까, 제가 갈 수가 없네. 어쨌든, 막,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막, 이렇게, 막, 어디, 뭐, 무슨, 뭐, 스파 이런 데 가서 뭐 마사지 하고 그러잖아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풀빌라면 뭐 하여튼 그런. 그런데 이제 어제 오늘 늘 이 만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유공관자성하고 무아부부라 하는 그런 삶, 막 의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하고 정말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 대부분의 제속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제 스승 밑에서 공부 안 했으면 똑같이 이렇게 살았겠죠. 그게 뭐 전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내 가족 하나 건사 잘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요즘 세상에.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 사는 삶이 있고 작게 사는 삶.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정해져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막 우사님처럼 그렇게 막 미공관자상. 우사님 원래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는 뭐 그렇게 안 태어났다? 그럴까요? 원래는 둘 다 집이죠. 네. 우사님처럼 우리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살 수도 있다. 그죠? 제가 이제 결혼을 딱 하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독감이신데 결혼을 딱 하려고 하는 장인어른이 부르시더니 야야 너는 우사님처럼 살려고 하면 안 돼. 당신 딸 고생시킬까봐 고생시킬까봐 우사님처럼 아무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살려고. 근데 뭐 대답은 잘 안 했죠 제가 사실. 이따가 저희 아내가 올 텐데 위로의 말을 좀 해주세요. 근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정해져 있지 않다고 누구나 다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없건만은 둘 다 진리인데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될까요? 그렇죠. 어제 우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성자의 씨를 심은 사람은 되고 될 수 있고 된다기보다도 그 사람은 될 수 있고 아예 성자의 씨를 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사람은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제 씨앗만 심으면 될까요? 그러면 씨앗만 심으면 가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씨앗을 심고 가꾸는 거죠. 그래서 이 가꾸는 과정이 이 세상을 겁니다. 가꾸는 과정.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하겠다 안 해도 한번 이 온다는 꿈을 가지고 내가 미래 세상의 주인이 한번 돼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전원은 교우처럼.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세삼일가를 안 지키니까. 제가 가꿔야 되는데 세삼일가를 지키셔야 돼요. 세삼일가를 지켜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삼일가를 진짜 지켜야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그냥 무턱대고 세삼일가가 좋으니까 지켜라?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무시선법에도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큰 도의 뜻을 두고 그 다음에 분별주착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야지 큰 도의 뜻을 두지 않고 분별주착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큰 도라는 게 성자의 시인 것 같아요. 서운이. 그러니까 먼저 나도 한번 해보겠다. 왜 목사님한테 뭐 나는 못 되냐. 그런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일과를 지키시면 저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전원호 교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새삼일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새삼일가의 목적을 보면 이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약간 이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대학생들은 이제 비교도도 있고 교도도 있는데 교도라고 해서 뭐 그렇게 교리를 많이 알고 이런 대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온불교인 거지. 이제 교리를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교리를 잘 모르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돈, 백, 뭐 이런 거, 돈과 백,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력과 타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력과 타력을 이제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력은 이제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이다. 그리고 타력. 이제 타력도 중요하죠. 타력은 이제 천지,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물, 공기,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이제 동포, 그리고 법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은혜를 심지어는 온불교도인 저도 사실은 이제 은혜를 느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깊이 이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늘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뭔가 이제 원망심이 나오잖아요. 그죠? 뭔가 원망심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원망심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망심이 나면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날 괴롭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망심이 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계속 마음 공부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하는 그것도 마음 공부로서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도 있잖아요. 신앙.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를 같이 대조해보는 것도 그게 신앙과 수행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살피고 그래서 분별주착이 없는 내 마음을 살피고 거기 더해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걸 꼭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막 못만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좀 못만들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막 마음을 멈추고 이렇게 살피고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라고 자기를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지의 은혜를 알고 나아가서 동포의 은혜를 알고 국가법질서 은혜를 더 알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낳아주신 저도 사실은 그 이제 자백을 하면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제가 시민성당을 한 17년 다녔는데 아버지 문제 해결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10년. 10년 동안 진짜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선방 다니면서 막 아니 어디 나가면 뭐 마음공부 잘하고 뭐 이런다고 막 그러는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시기분별이 도저히 막 진짜 끊이질 않는 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커녕 그냥 미워하지만 않아도 좋겠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온갖 걸 다 해봤어요. 분별주착이 없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시비 분별하지 말자고 그 다음에 자비의도라고 있거든요. 자비의도 연애는 자비요 자비는 연애다 해가지고 뭐 자비의도도 붙여보고 막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막 되게 권위적이시고 막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젊으셨을 때 간경화를 앓으셔가지고 30대부터 투병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가게에 돈을 못 벌어다 주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삼형제인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옛날에 여자 혼자 남자 셋 키우면서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준 게 아니라 이제 병원비까지 들어간 거지. 계속 10년 동안 투병을 하니까 막 계속 병원비 들어가고 우리는 돈 벌어고 다 병원비 다 집어넣고 하니까 우리는 막 진짜 쌀이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다니까 옛날에. 옛날 어른들이나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지 제 나이 때 쌀 떨어져서 밥 굶는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막 그런데도 아버지가 막 그 자존심이 있으시죠. 자존심. 뭐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 나는 정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살았다 이렇게 하시니까 막 우리 형제들은 막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가족이 있으면 막 화목하게 이렇게 거실에서 부르다가 또 아버지가 탁 들으면 다 그 장경으로
그런 집이었는데 해결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소원을 세웠냐면 내가 이 아버지와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 성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부처를 이루려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와 상생이 되면 내가 아버지를 교화하면 나 분명히 모든 사람을 다 교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결국 회복을 했죠. 회복을 했는데 언제 회복을 했냐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의정부 살 때인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이렇게 딱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날도 변함없이 낮 12시가 돼가지고 일어나셔서 어디로 이렇게 놀러 나가시더라고요, 놀러. 제가 혹시 일이 없으셔서 이렇게 한 11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어난 자리에 어머니가 밥상을 이렇게 이불에 올려주시면 밥을 먹고 한 12시쯤 이렇게 나가시는데 제가 그걸 뒷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전 같으면 아휴 또 이렇게 늦게 일어나셔가지고 또 어디 또 놀러 나가시고 또 놀러 나가서 술 드시고 오시겠네. 뭐 이런 분별이 막 진짜 완전히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탁 일어났을 텐데 거기서 제가 일원상의 진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본 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참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이라. 예를 들면 이제 뭐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와. 그러면 저 인간이 술 처먹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술 한잔 걸치시고 이 시간에 들어오셨네. 그게 완전히 여유가 있는 여유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변함없이 오늘도 12시에 이렇게 나가시는구나. 근데 아무런 뭐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으니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마음이 뭐지? 그 순간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생멸이 없다는 거를 좀 이렇게 알은 것 같아요. 마음이 생멸이 없다. 내 마음이 생멸이 없는 자리가 있는데, 그렇구나. 저는 막 그걸 당연히 보면 당연히 분별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순간.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이 마음자리가 있네. 그래서, 생멸이 없는 자리가 있구나, 마음이. 그 뒤로부터 조금씩 변해가지고, 제가 막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아버지가 들어오면 막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 도망을 안 가. 있다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롭죠. 아시잖아요. 다 부인도 다 도망다니는 거, 자식도 다 도망다니는 거. 이불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누워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아버지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뭐 괜히 정치 이야기도 하고 뭐 날씨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아버지는 저를 그래도 이뻐하시거든요. 제가 그래도 제일 똘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삼형제 중에 이뻐하는 자식이 그래도 근데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막 좋아하시라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렇게 풀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되게 잘 지냈는데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30대부터 60대 후반까지 무직으로 사시다가 60대 후반에 취직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외에 이제 망우리 그쪽에 공업묘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산림을 관리하는 그런 한 달에 한 130 주는 그런 자리에 친척이 소개시켜줬는데 옛날 같으면 택도 없어요. 어디 내가 변호사 아버지인데 그런 데 가가지고 뭐 택도 없는데 그 갑자기 취직하셔가지고 3년 동안 그 일을 하셔가지고 용돈을 다 당신이 벌어 썼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 분별이 없는 자리 우리가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딱 불공을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70대가 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76세시거든요. 작년까지 일을 하셨어요. 작년까지 일을 하셔서 거기 가서 그러셨는데 어른들이 막 아들이 변호사인데 뭐 이런 데 나오냐고. 아들이 변호사지 내가 변호사야? 내 용돈은 내가 벌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죠. 우리는 막 남편을 자식을 막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절대 안 되나요? 내가 변해야 되나, 내가.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주인이 왜 돼요? 세상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정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정말 이 혼탁한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변해야 돼요? 세상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세상 일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 일만.
세상일관을 안 지키고 절대 안 변해, 절대. 아무리 뭐 마음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잘 안 변하시죠, 그죠? 세상일관을 지켜야 돼요. 세상일관가 대종사님의 이 교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이제 세상일관하고 대사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일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라고 알겠죠? 왜 잘 안 되는지 알겠죠? 네. 앞으로 세상 부매니저로 제가 임명을 했는데. 맨날 뭐 10시, 11시 일어나다가 막 7시, 6시, 막 5시 일어나는 거야. 한때는. 다시 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천지, 그리고 부모, 그리고 이 동포, 법률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이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자력은 타력의 근본이 되고, 타력은 자력의 근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어떻게 자신할 만한 자력을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할 만한 타력의 도움을 얻을 것인가. 그 새삼일과입니다. 일과. 일과라는 것은 그 삼시세끼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삼시세끼. 요즘은 한 끼도 잘 안 굶죠, 그죠?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고파 죽겠다고. 그 하루 굶는 사람 있어요, 하루? 하루 나 왼쪽을 굶었다 이런 사람 없죠? 자기 하루 왼쪽을 굶고 그런 사람 있나요? 잘 없잖아요, 그죠? 막 몸이 아파서 뭐 못 먹어서 굶는지 몰라도. 근데 새삼일과는 막 한 며칠 한 거 가지고 되게 막, 나 새삼일과 한 3일 지켰어. 막. 그러지 않잖아요. 새삼일과는 밥 먹듯이. 설사 내가 한 끼 굶어서 이제 하루 못 지켰더라도 그 다음날 또 하고. 그렇게 일과라는 것은 날마다의 과정, 날마다. 그래서 일과 속에서 자력을 기르고 이제 타력을 얻어가는 길을 실천하는 새 시대의 새 삶을 살아서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 왜 그러는 거죠, 왜? 새삼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새 세상의 주인이 되자는 거. 그래서 새삼일과로 자력을 양성하고 타력을 얻는 힘을 양성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육신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 관계는 뭐죠? 의식주죠. 돈, 백,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래서 이 의식주도 중요해요. 의식주도.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를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의식주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의식주를 얻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전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스펙 좋게 쌓아서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연봉 좋은 데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젊은 애들 보면 직업을 고를 때 자기 적성도 보지만 대부분 연봉을 봐요. 연봉.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그러면 나중에 어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돈으로 값을 매겨놔요. 나는 연봉 5천짜리, 나는 연봉 7천짜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경제의 자립력을 얻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원대한 꿈, 이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자력을 얻기 위해서 의식주를 구하는 거지, 조그만 나를 위해서 의식주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신의 세 가지 강력은 뭐죠? 그래서 수양력, 영구력, 시사력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집중력이라고 해서 집중력 회기가 따로 있어요. 집중력 강의가 따로 있고 사고력 그리고 주의력 이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삼강령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것을 알아서 구하기에 정성을 다하지만 정신의 삼강령이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 구하기에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의 위기, 여러분들도 요즘 인터넷이든 이게 세계적인 뉴스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터키인가 어디서 아시죠? 새해 벽두부터 모르세요? 클럽에 이슬람 무장 세력이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지금 터키에서 벌써. 그리고 시리아 그 내전에 의해서 쿠르디라는 소년 아세요? 그 4살짜리 소년이 이제 작년에 그 해변에서, 터키 해변에서 이렇게 죽은 채가 발견됐잖아요. 4살짜리.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세상은 우리는 여기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세상은 정말 수많은 생명들이 이 전쟁과 또는 질병과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막 여러 가지 가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제부터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미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인이 막 내가 주인이니까 막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해변에서 그 탈출하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슬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인 거지. 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을 낳으니까 이제 막 어깨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막
그전에 혼자 살 때하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 보고 이쁘기도 하지만, 이게 그런 마음이 왜 들겠어요? 그게 내가 얘네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대종사님은 진짜 제 생각에도 무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이라고 그게 왜 안 무거우셨겠어요? 온 인류를 책임지시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참되고 맑고 따뜻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참된 본성을 욕심에 도둑맞아서 어둡고 탁하고 왜곡되어 자신의 욕심만 처리하다가 인정이 메마른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에요. 저는 4시 50분에 일어나요. 4시 50분에 일어나고 제 밑에 관리를 받는 이 제가 태산 매니저잖아요. 아침마다 깨워요, 애들은. 저기 단톡방이 있는데 4시 50분에 제가 일단 카톡을 딱 올려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전부 5시부터 한 7시 반 사이에 카톡하고 다들 기상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결산을 해서 열심히 잘한 사람한테 제가 기프티콘 상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화랑도라든지 강태보, 이순신 이런 분들도 특히 이순신 이런 분이 그냥 이순신이 됐겠어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새삼일가를 실천하셨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 분명히 새삼일가를 신청하셨다. 어릴 때부터. 새삼일가를 실천 안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이 됐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건 마치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거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꿀 글로벌 프론티어가 되려면 정신을 수양하고 함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정신을 수양하고 정신을 함축하여 새 마음을 기른다. 대의는 천지와 차선을 같이 하는 것이다. 존냐게 하라. 아침 수양, 저녁 반성. 천지 질서에 합의하는 사람이 되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대인들이 아침에 4시 50분에 5시에 일어나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그죠? 특히 이 젊은 대학생들은 4시 50분에 일어나라 그러면 선생님 4시 50분까지 깨어있을 수는 있어요. 차라리 4시 50분까지 깨어있을 수는 있는데 4시 50분에 일어나는 거는 실제로 4시 50분까지 깨어있다가 저 지금까지 안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이거야. 세상이 인터넷도 발달하고 밤만 되면 이 4시간인데 핸드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원대학 인성교육 애들 물어보면 진짜 일찍 자는 학생이 한 새벽 1시, 2시에 자는 애들이 새벽 1시, 2시에 자는 애들이 일찍 자는 애들이고 보통 뭐 3시, 4시 우리 원어는 몇 시에 잤어요 보통? 2시 반. 2시 반. 일찍 자는 학생이에요. 2시 반. 근데 세살일과 지키면서 몇 시에 자요 보통? 12시 반. 그죠? 엄청나게 일찍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면 사실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늦게 자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과학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약 20만 년 전에 우리 직계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9만 9천 한 900년 동안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19만 9천 900년 동안은. 최근 한 100년, 특히 여러분들은 끼케야 한 10년, 20년 늦게 자기 시작한 거지. 우리의 DNA는 유전적인 거에는 19만 9천 900, 한 80년 이 정도는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막 아침에 일어나면 죽는 줄 알고 막 죽으면 안 되지. 사람이 수행도 좋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죽을 것 같아. 아침에 4시 50분에 일어나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지의 질서에 맞다는 거죠. 이 육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타력을 어떻게 하면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타력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동시에 본의 생활을 해야 돼요. 본의 생활을 해야 타력을 얻는다. 이것은 이따가 제가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보행 노력의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낮에 왜 일하죠?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은 월급 받으려고 일하잖아요. 그죠? 낮에 일 안 하면 월급을 안 주니까. 근데 똑같이 일을 해도 우리가, 부지런히 활동을 해서 새 세상을 만들어가요.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의뢰인이 돈 주니까 변호사를 가야지. 이러면 막 괴로워요, 마음이.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변호사로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그런 정의로운 변호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가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 힘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고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 이렇게 가는 거고, 아침이다. 보온의 일터로 가자. 보온의 일터로 가자. 화이팅! 외치고 나오고서 진짜 나가기 전에. 저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좌선하고 나서 그 야산을 가서 보온의 일터로 가자! 하고 그럼 산에서 딱 내려오면 이제 도로가 나오고 도로에 차들이고 사람들이 막 다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나 보온의 일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막 사람들 보면. 근데 막 마지못해서 나가면 저 인간들 틈에서 또 오늘 하루 시달릴 걸 생각하면 너무 괴롭네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온의 일터로 가자 이렇게 마음이 변화시켜요. 실제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가서 공부를 잘하는데 아까 쪼잔하다 그러네. 쪼잔한 교장 선생님이셨나요? 쪼잔하게 그냥 나 잘 되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쪼잔해요. 솔직히 그죠? 그 애기들 있잖아요. 어릴 때 과자 사주면 쪼잔하게 자기만 먹어요. 동생도 안 줘. 근데 과자는 내가 사준 거거든요. 내 돈으로. 근데 아빠도 안 줘. 얼마나 쪼잔해.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는 은혜 속에서 엄마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천지가 동포와 은혜 속에서 사는데 쪼잔하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는 타령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공부한다가 아니라 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보호하기 위해 산다. 한번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온의 일터로 가자 하고 이게 나가보세요. 진짜 완전히 뭔가 요즘 약간 우주 기분이 여러 번 돼. 진짜 안 간다니까요, 이게. 보온의 일터로 가자.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진짜 위력이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보온하러 가자. 이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나요, 아침에. 우사님께서 새삼 강의 해라. 그러니까 막 일어나기 싫었는데, 일어나. 정신을 하게 된다니까요. 보온해야 되니까. 우사님께 배웠으니까 보온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녁은 반성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급 간급이 있는데 진급 내가 오늘 하루도 나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보온하면서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력 대조표, 입문점 대조표, 그 다음에 집중 대조표에서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일기장이 있어서 요거를 대학생들이 매일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니까 우리 원호 같은 변화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막 유령 강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성 대조하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인데 특히 하루 동안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남을 해친 일이 있는가 없는가 꼭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한 사람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잘못한 사람은 이제 그 죄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냥 저 죽일 누구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남을 해하는 말, 해심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그걸 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은 수양 정지의 시간이고 이제 낮은 보온 누리기 시간이고 밤은 차유 발성의 시간이다. 그래서 새삼위가 대조표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모기. 모기는 해로울까요? 은혜로울까요? 모기는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모기는 이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정답은 뭐예요? 원래는 어떤만은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막 TV에서도 우리 딸이 이제 7살인데 뭐 학교에서 그걸 배웠나봐. 막 모기파리를 모기파리 해충이 아니면서 막 잡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깜짝 놀랐죠.
막 TV에서도 막 모기 이러면 막 살충제로 잡는 그런 선전을 하잖아요. 그럼 모기를 통쾌하게 잡고 막 이러는 거. 근데 그거 제가 볼 때 상당히 상극의 그런 선전인데 제가 딸한테 아니다. 모기도 소중한 생명이야. 모기도 함부로 이렇게 죽이면 안 돼. 모기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모기를 왜 사랑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살면서 모기가 사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손으로 모기가 사랑스러웠던 적이 아무도 없죠. 저는 모기가 사랑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모기를 사랑해요. 모상어, 모기를 사랑하는 뭐 그 진실만을 말해야 되니까 이제 그 예화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뭐 계시는데 제가 이제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6월달에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봤어요. 그때 죽는 줄 알았죠. 월드컵을 하는데 막 그걸 참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6월 이제 20일경에 해요. 시험을 4일 동안 보는데 이제 7과목을 봐요. 첫째 날 2과목, 둘째 날 2과목, 셋째 날 2과목, 넷째 날 1과목. 몇째 날이 제일 힘든지 아세요?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넷째 날은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인데 쉬워요. 쉽고 한 과목이야.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 잘 보면 거의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근데 셋째 날이 지치기도 하고 왜 힘드냐면 민사소송법 형법인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형법 같은 거는 잘못 쓰면 꽈락이야 돼요. 꽈락 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1차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차 시험 이제 둘째 날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내일 중요한 이 3차 시험인데 그때 제가 새삼일과를 지키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10시에 딱 신고올리고 9시 반에 신고올리고 10시에 딱 잠을 잤죠.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좌선을 하고 저 2차 시험 볼 때 새삼일과를 그대로 지켰어요. 아침에 5시 일어나가지고 좌선 1시간 하고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셋째 날 박수를 좀 이따 치세요.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 6월달이니까 모기가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고 있는데 모기가 한 마리, 아시죠? 모기 날아다니는 거 이제 윙 이러더라 한 마리가. 그래서 제가 이불을 확 뒤집었죠. 왜 반사적으로 그러잖아요. 모기가 날아다니면 이불을 확 뒤집는데 모기가 딸려 들어온 거예요. 이불 안으로. 그러니까 모기가 살라고 막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4시야. 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모기 이놈이 아침에 소중한 잠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새삼일가를 지키는 사람, 새삼일가. 그러니까 해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회심이 없으니까 막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막 여유가 생기면서 이 녀석이 오늘 중요한 시험 보는 줄 어떻게 알고 나를 공부하라고 깨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일어나서 공부할게. 근데 좌선 1시간 하고 나서 1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막 민사소송법 책이 막 이렇게 많아요. 근데 세 문제가 딱 나와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주관식. 뭐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관을 했죠, 관. 오늘 무슨 문제가 나올까? 변론주의. 그래, 변론주의. 보고 갔지. 시험 문제 딱 나왔어요, 아침에. 이때 박수를 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치고 와가지고 너무 모기가 사랑스러워가지고 이 모기가 어디 있나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더라고. 근데 이 모기가 그 아침에 그 모기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모기야 여름 내내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시험 합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합격해가지고 1000명 중에 297등으로 합격했어요. 제가 점수도 왜냐면 아침에 본게 나왔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새삼일가를 지키면 내 기질이 변화가 돼요. 기질이 변화가 되면서 이 미물곤충, 이 모기한테도 내가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그러니까 하물며 이 모기한테도 은혜가 나오는데 그러면 모기가 원래 은혜로운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원래는 어떤가는 해로울 수도 이로울 수도 있는데 나의 마음 작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저희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 마음 작용에 따라 아버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로 제가 이제 이 사랑스러운 모기. 그래서 저는 일체 해충 이런 것도 함부로 잘 안 죽여요. 이렇게
내쫓거나 이렇게 있으면 잡아서 이렇게 내쫓지,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살 아들 지금 5살이 됐고, 8살 된 딸이 있고, 이제 저희 아들은 요새 좀 이제 말을 좀 느려가지고 언어 치료 학교 다니고 좀 그런 게 있고, 변호사는 제가 13년 차고, 원광디지털대학교 강사도 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에 있고요, 사단법인 평화친구도 이사장이고요, 원불교 전국 청년회장은 8년째 하고 있고요, 제가. 생활 3살 때 이사도 하고, 시민도박 감탄 단장, 원광교 식품관 단장, 뭐 그 뒤에 뭐 쓸 건 많은데 하여튼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 일관을 지켜야 할 수 있는 세상 일관.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침마다 산에 가서 외치는 게 있어요. 뭘 외칠까요, 제가? 고래 가자. 네? 고래 가자. 그 맨 마지막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가면 마음이 탁 좋아요. 아침에 요즘 한 7시 한 30분 되면 해가 뜨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음을 탁 보고 기원문결을 한번 외워.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우리의 다짐을 해요. 우리의 다짐. 우리의 다짐 아침에 하셨죠? 어떻게 하죠?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세상 이룩하자. 야! 한 다음에 돈이 있도록 가자! 내일 한 번만 딱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완전히 막 우주 기운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그래요. 진짜 이렇게. 근데 기운을 모으고 해야 돼. 일심을 다 모으고 세상 그 우리의 다짐을 한 다음에 도움이 있도록 가자. 정말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이제부터 새삼일가를 실천해서 이제 세상의 주인이 한번 돼보겠다 하시는 분 손들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다 함께 정말 자력과 타력을 길러서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대하면서 세상 매니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